네. 일단은 요 내용에 앞서서 아마 기억이 날 겁니다. 간단히 설명해주면. 자, 보세요. 지난 시간 그리고 너희들 시험 범위, 중간고사 시험 범위까지는요. 이산분포를 했어요. 이산분포. 이산분포, 연속분포 차이점 기억나세요? 그러니까 이산분포는 변수 x가 취할 수 있는 값들이 무수히 많지 않고 유한계예요. 보통 계산을 하려면 적어야 되는 거면 4개, 5개 이 정도만 나올 거야. 그럼 그리고 그거에 대한 확률값이 이렇게 있었다고요. 이런 게 있었죠? 이걸 이산 확률 분포표라고 했었어. 그러니까 변수 x가 취할 수 있는 게 몇 개 없어요. 이런 분포를 이산 분포라고 해. 근데 이 변수 x가 취할 수 있는 값이 엄청 많아. 예를 들어서 x는 1부터 4까지 모든 실수가 만약에 가능하다고 한번 해볼게. 그럼 이런 경우는 우리가 표로 만들 수 있을까 없을까? 당연히 불가능하지 않아요? 1과 4 사이에는 무수히 많은 실수가 있을 거 아니야. 1.0000001, 1.0000002 엄청 많을 거 아니에요. 이건 표로 나타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변수가 무한계가 있는 분포들은요. 우리가 좀 다르게 해석을 좀 해야 돼. 어쨌든 이런 녀석을 우리가 뭐라고 한다고? 이산분포. 얘는 뭐라 한다고? 이렇게 변수가 있는 거야. 안 예뻐. 변수 x가 취할 수 있는 게 무수히 많은 실수다 라고 하면 얘를 우리가 연속분포라고 하는 거예요. 괜찮아? 네. 그럼 이제 어떤 차이점이 있냐면 얘를 만약에 그래프로 나타내라 라고 하면은 변수가 1일 때, 2일 때, 3일 때, 4일 때의 확률 값이 각각 정해져 있을 거야. 요 정도, 요 정도, 요 정도, 요 정도. 이게 정해져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이 높이가 뭐 6분의 1, 얘가 만약에 뭐 4분의 1, 뭐 2분의 1, 뭐 이렇게 얼마씩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이렇게 일단 해볼게, 이렇게. 계산 안 돼서 모르겠다. 이렇게 나왔을 거 아니에요? 이 높이가 6분의 1, 4분의 1, 3분의 1이라는 얘기인 거야. 그럼 만약에 문제에서 이렇게 물어봐. 변수 x가 1 이상 3 이하의 확률을 구해줄래? 라고 물어봤어. 아이씨, 계산해야 되는데. 얼마냐? 계산 얼마 나오냐? 12분 얼마 나와? 4분의 1, 4분의 1인가? 네, 이럴 때 4분의 1이죠, 이거. 계산 안 돼. 계산 안 돼. 맞잖아. 나도 산수를 못하지만 너희들도 못하면 안 돼. 너희들은 할 줄 알아야 돼. 맞아. 물어볼게요. 1부터 3 사이 이하, 1 이상 3 이하 확률을 구하래. 수범. 네가 대답해줘. 얼마야? 반항하는 거지. 너 반항하는 거지, 지금. 몰라서 그래? 이거는 그냥 수학을 모르는 사람 이게 이 높이가 뭘 말하는 거야? x가 1일 때 확률이 여기 높이가 6분의 1인 거고 2일 때 확률이 4분의 1이고 3일 때 확률이 3분의 1이고 똑같이 얘가 4분의 1이라는 얘기인 거라고. 이거 구하라고요. 뭐냐고. 이거 뭐 하면 돼? 다 더하면 되겠죠? 그래서 얼마? 이렇게 되는 거라고. 이게 됐니? 근데 연속분포인 경우는요. 표로 나타낼 수가 없어. 그래서 오로지 뭐로만 나타내냐면 그래프로만 나타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산분포가 아닌 연속분포인데 얘 그림이 만약에 이렇대. 여기가 1일 때고 여기가 4일 때고 여기가 3, 여기가 2일 때래요. 자, 그럼 물어볼게. 이 연속분포는 어떤 특징이냐면 얘랑 똑같은 건데 이 빨간색 선의 길이를 다 더하면 얼마가 되어야 해? 1. 미안해. 오늘 내가 너한테만 질문 계속 할 거야. 너한테 맞춰. 너 오늘 내가 무조건 너 이거 다 알게끔 만들 거거든. 넌 처음부터까지 계속 대답해야 돼. 이걸 다 더하면 1 돼요. 그죠? 그럼 수범아, 여기도 마찬가지 이거 다 더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이거 너무 많죠? 많으니까 이 선들을 뭐 하면 돼? 다 더하면 되는데 결과적으로 선이 모이면 뭐가 되는 거야? 선이 다 모이면 뭐가 되는 거죠? 점이 모이면 선 되죠? 선 모이면 뭐 돼요? 네가 하라고 대답. 면 되죠. 알잖아. 그럼 여기 있는 면의 넓이를 다 더하면 얼마가 돼야 돼?
1 돼야 된다고. 맞아? 맞니? 여기 넓이 합은 무조건 1이 돼야 돼. 왜? 확률 합은 1인 거니까. 근데 문제에서 어떻게 물어볼 수 있어? P. 이게 뭐 할 거니? X가 똑같이 1 이상, 3 이하가 되는 확률을 구하래요. 그럼 뭐 구하라는 얘기야? 이 넓이를 계산해서 답으로 말하면 된다는 얘기인 거예요. 이해 갔어요? 요 차이가 있을 뿐이야. 큰 차이는 없어요. 괜찮아? 근데 우리 이번 시험 범위는 얘가 들어가 안 들어가? 이거 안 들어가요. 누구만 들어가? 얘만 들어가요. 그래서 요걸로만 우리가 문제를 풀 거야. 됐어? 그래서 여기 파트 문제는요, 다 넓이 구하는 거라서 반드시 그래프가 나와 있어야 돼요. 근데 그래프가 없이 식으로만 주어지는 경우가 있어. 바로 위에 있는 문제처럼. 이렇게.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fx가 이렇게 나와 있고 이 확률을 구하래. 이걸 그림으로 그려야죠. 근데 여기에 나오는 식들은 잘 봐. 0부터 1까지는 kx를 그려가 나와 있고 1부터 2 사이는 이렇게 그려가 나와 있거든. 확률 밀도 함수란 말은 어려워하지 마시고 그냥 이 확률을 나타낸 이 함수식을 그냥 확률 함수라고만 느끼시면 돼요. 그러니까 식으로 나타낸 거야. 근데 식이 하나짜리는 거의 없어. 다 2개 이상만 나와. 그래서 그림을 2개를 그릴 거고 이 2개는 반드시 연결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무조건은 아니지만. 그래서 그 연결된 그래프를 그릴 수만 있으면 너희들 넓이를 구하는 건 어렵진 않을 거야. 오케이? 이해는 갔어요? 그럼 너희들이 뭘 해야 된다고? 이거의 그래프를 그리고 얘가 말하는 구간이 어디인지를 체킹해서 넓이값 구하면 답이에요. 누구나 풀 수 있겠죠? 자, 그러다 보니까 너무 문제가 쉬워. 그래서 어떻게 문제가 주어지냐면 미정계수가 하나 또는 보통 2개가 주어져요. 왜 그러냐면 잘 보세요 얘들아. 여기 그 문제를 풀 건데 문제가 어떻게 나와 있냐면 조금 그게 바꿀게. 문제가 만약에 이렇게 됐어. 삼각형이야. 구간의 넓이가 이렇게 나와 있다 해보자. 이 넓이가 뭐 어쨌든 어쩌고 저쩌고 간에 요 점의 y좌표 값이 안 나와 있어. 문제에서 보통. 왜냐면 문제에서 주어지지 않아도 내가 구할 수 있거든. 이유는 이 넓이는 무조건 얼마가 돼야 돼? 1. 밑변의 길이 얼마야? 3이란 말이야. 그럼 높이가 얼마가 돼야 되겠어? 밑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 2 하면 넓이 1 나와야 된다고. 그렇지. 얘가 3분의 2가 된다고 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문제에서 보시면 그림이 나와 있어도 여기에 값이 K라고만 나와 있지 정확하게 숫자로 나와 있진 않아요. 이유는 넓이의 합이 1이다를 이용하면 우리가 미정계수를 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야. 우리가 2, 3, 4 문제 풀 때도 이 값이 다 주어지지 않아. 이 중간에 하나가 이렇게 K라고 숨어 있다고. 그래서 우리는 이 K를 구할 수 있었죠. 같은 원리예요. 자, 보세요. 이 fx를 그림을 그려야 뭔가를 할 건데 숫자가 아니라 K가 주어져 있어. 뭐야? 그림 그리면 된다는 얘기예요. 잘 봐. 여기가 0이고 여기가 1이고 여기가 2라면 0과 1 사이에서는 이 그림 여기 범위에서 이걸 그리는 얘기인데 이 그림의 특징이 뭐냐면 원점을 지나간 녀석이죠. 네. 미정계수 K가 얼마인지 모르니까 그냥 이렇게 지나간다 한번 해볼게. 0부터 1은 이 그림인 거야. 그럼 이거의 그림의 특징을 알아야 되는데 알겠니? x가 2면 이거 0대요. 2,0 지나가는 거예요. 네. 이거의 기울기는 마이너스 k야. k가 양수면 마이너스 k는 음수잖아. 네. 여기서 내려가겠죠. 선생님이 안 만날 수도 있지 않나요? 1 넣어봐. 여기도 1 넣으면 k 되고요. 1 넣어봐. 똑같이 k 돼요. 어때? 네. 같죠? 그럼 만난다는 얘기예요. 같은 문제죠? 거의. 그럼 이제 뭘 구해야 돼? k를 구해야 되는데 이 높이가 k인데 넓이가 얼마야? 1. 밑변의 길이 얼마? 2. 높이 얼마 나와야 돼? 그렇지. k는 1 나와야 되겠죠. 나누기 2까지 해야 되는 거니까. 이렇게 해서 미정계수만 너희들 찾을 수 있는데 그럼 봐봐. k 나왔죠? 1. 답 나왔지? 얘 뭐 구하라는 얘기야? 2분의 1부터 2까지. 이 넓이 구하라는 얘기인 거예요. 이상한 사각형이죠. 저 넓이 구하라는 얘기예요. 너희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오케이? 민야 좀 온도 괜찮아서 나한테 얘기해. 감기 걸려. 여기 뭐가 괜찮아? 이제 괜찮아졌다고? 그래? 또 필요한 것은 얘기해? 너 맨날 내가 민이한테 이러면 너 맨날 왜 웃어? 왜? 우리가 제일 예쁘고 제일 착하고 제일 말 잘 듣는 우리 민이를 위해서 내가 뭐든지 다 할 수 있지.
누구랑 좀 반대네. 응? 자, 보세요. 이제 이걸로 너한테 평가를. 너 이거 넓이 구해봐, 그러면. 그럼 오늘 내가 좀 부드럽게 해줄게. 그럴 수 있겠어요? 방법만 얘기해서, 방법만. 전체를 하고 조금 대박. 역시. 잘하잖아. 얘들아, 그게 제일 좋아요. 이걸 쪼개서 구하면 힘들어. 이렇게 하면 얘들아, 평사 넓이 구하고 삼각형 넓이 구해서 더할 수도 있는데요. 이 연속 분포에 나오는 사다리꼴 문제가 사다리꼴 넓이를 구해야 하는 경우가 많은데 가급적이면 사다리꼴 넓이 구하지 말고 빈 부분을 없애면 돼요. 빈 부분은 대부분 삼각형이거든요. 이게 더 좋아요. 그럼 봐봐 얘들아. 선생님 여기가 2분의 1이네. 맞죠? 이거 얼마일까요? 여기가 1인데 이게 중간이니까 이거의 절반이 얘가 돼야 되기 때문에 여기도 2분의 1인 거야. 근데 만약에 문제에 따라서 이게 중간쯤이 아닐 수도 있고 좀 복잡할 수도 있어요. 그때는 어떻게 하냐면 그래프 값에다가 x에다가 2분의 1 넣는 거야. k가 1이었잖아. k가 1이니까 1 곱하기 2분의 1 얼마? 2분의 1. 이렇게 함수 값으로도 이 길이를 구할 수는 있어요. 이거 할 줄 알아야 돼. 괜찮니? 됐어요?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자, 그래가지고 넓이 값 전체 1에서 요 넓이 빼면 답이 나오겠죠. 전부 다 이 문제라고요. 어려워, 쉬워? 쉬워요. 이거 너희들 확인할 수 있으면 돼. 대신에 차이, 그렇게 문제가 나오진 않는데, 혹시라도 하나 물어볼게, 얘들아. 얘 이 문제 있습니다. 잠깐 2, 3번 보세요. P 만약에 X가 1 이상이고 3 미만인 확률을 그래. 여기는 등호가 있는 등호가 없어. 답 얼마야? 답 얼마야? 이거 두 개 뭐 해줘야 돼? 더해야 되겠죠? 12분의 2, 12분의 5가 되겠네. 왜? 3을 포함하지 않으니까. 맞죠? 맞아, 이거. 이거 맞다고. 이거 맞는 거야, 이게. 3은 포함하지 않거든. 그러니까 요 확률 값은 빼야 돼요. 자, 그럼 여기서 볼게요. 연속 분포예요. 똑같아. 1 이상, 3 미만. 여기도 없애자. 이거 구하래. 요 넓이가 3분의 2가 나왔는데, 얘는 그럼 3분의 2보다 작을까요? 3분의 2랑 똑같을까요? 여기서는 같아요. 오케이? 이해가니? 잠깐만. 다시 미안합니다. 자, 그러면 얘는 확률값이 달라요. 넓이가 이거 합치는 값이 달라요. 얘는 3을 포함하고 얘는 안 하는 거니까. 근데 얘는요 똑같아요. 그 이유는 이거야. 정사각형 한 변의 길이가 1인 정사각형이 있어. 이 넓이를 구하라는 거라. 이 넓이를 구하는 거라. 어떨까요? 이 넓이는 같아요. 근데 선생님 선만큼의 넓이가 빠지는 거 아니에요 라고 말할 수 있잖아. 맞지? 근데 선이라고 하는 것은 분필로 그렸기 때문에 좀 두꺼워 보이는 거지, 선은 하나의 숫자, 하나의 값을 말하는 건데 이거는 얇고 두께가 없어야 돼. 원래는 두께가 없는 값이야. 이게 두꺼워져 버리면 만약에 얘 눈금이 1이었어. 이 선이 1을 가리키고 있는데 1.0000001이 여기에 같이 겹쳐져 있을 수 있단 말이야. 그래서 선이라고 하는 것은 구분되는 선일 뿐이지 넓이감이라든지 두께감은 없다라고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 넓이는 같아요. 그래서 연속 분포의 경우는 이 넓이값이랑 이 넓이값이 어떻다? 같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됐어요? 자, 그럼 이제 물어볼게. 아까 전에 이거 구하면 여기가 얼마였어? 이거 구하면 얼마였어? 여기가 3이고 3분의 2가 아니라 2분의 3 아니었어? 아니, 맞나? 맞구나. 맞네. 여기 3분의 2가 나왔네요. 봐봐. 3미나 너도 봐야 돼. 이 분포를 이용해서 우리가 K값, 최대에 있는 이 꼭지점의 Y좌표 값을 구했습니다. 여기까지 괜찮죠? 네. 요거까지 이해했죠? 그럼 이제 하나 물어볼게요. 미안하다, 수범아. 너한테 물어볼게요. P, X는 3일 때 확률을 구하세요. 이거 그림 보고. X가 3일 때 확률을 구하세요. 이 그림이요. 더 딴 거 볼 거 없어. 그냥 오로지 이거. 힌트 다시죠? P, X가 3일 때 확률 얼마예요? P, X가 3일 때 확률 얼마입니까?
응? 3분의 2. 찬민이는? 0? 오, 엑셀런트. 만약에 얘가 3분의 2면 이 높이가 3분의 2잖아? 한 요 정도, 여기 좀 앞에도 한 3분의 2에 가까운 곳이 뭐 하나 있겠죠? 그럼 얘들아, 요거 두 개만 더도 1 넘어가죠? 얘들아, 연속분포에서는 넓이로만 확률을 구하는 거예요. 이게 착각하기 쉬운 거야. x가 3일 때 확률은 없어요. 0이에요. 선 하나가 넓이가 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거라고. 이해되겠니? 차이점 아시겠어요? 연속분포에서 이걸 볼 때 조심할 게 딱 그거 하나야. 됐죠? 혹시 아까 문제 풀어보면서 좀 안 풀렸던 문제 있어요 혹시? 내가 250페이지 풀어보라고 했잖아. 안 풀렸던 거 혹시 있어요? 괜찮은 것 같아? 내용 괜찮죠? 이렇게 연속분포를 너희들이 그림을 찾아서 넓이값 구하면 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일단 첫 번째 유형은 우리가 어느 정도 해결했다 보시면 되겠고, 네, 그럼 보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혹시 연속분포 문제 중에서 이 그래프, 확률 밀도함수 이 그래프가 곡선인 것도 나올까 안 나올까? 이런 거. 나올까 안 나올까? 원래는 나올 수도 있어요. 다만 교육과정이 바뀌면서 이 곡선인 부분의 확률을 구하려면 우리가 이 확률 봐봐. 여기가 만약에 A고 여기가 만약에 1이고 여기가 만약에 2고 이 확률 밀도 함수를 fx 함수라고 한다면 이 확률 밀도 함수의 1부터 2까지 이 넓이가 바로 x가 1 이상 2 이하의 확률이 되는 거잖아. 맞잖아? 네. 그럼 이 값이 얼마겠어? 어떻게 구해야 되겠어요? 이 넓이를. 기억이 잘 안 나겠지만 정적분이라는 걸 배웠죠 우리가. 미분 다음에 도함수 끝나고 우리 적분 나오잖아요. 적분이 뭐냐면 x축하고 이 함수하고 둘러싸여 있는 이 넓이를 구하는 방법이 정적분이었어요. 그래서 그걸 식으로 나타내면 주광 어떻게 줘? 얼마 없다 얼마. 기억 안 나? 안 나네요. 이렇게 계산할 수 있어요. 그럼 우리가 정적분 할 수 있으면 되거든요. 근데 예전에 이게 여기 확통에도 들어가 있었어. 이 내용이. 곡선인 것도 나왔어. 근데 지금 안 나와. 지금은 안 나와. 이 곡선에 대한 정적분 값이 아예 안 나와. 그래서 우리가 이 분포 문제 풀 때는 다 직선인 것들만 풀면 돼요. 오케이? 자, 근데 이제 지금 배울 거. 미야, 우리 지난번 정기분포 했나? 안 했나? 나랑 그때 할 때. 조금만 더 많았어. 이제 오늘 내용은 이제 이거예요. 정기분포인데. 보자. 자, 뭐가 나오냐면 연속분포예요. 연속분포예요. 연속분포인데 모양이 아주 특별한 녀석으로만 나와요. 바로 뭐냐면 이렇게 가운데 한 대칭축, Y축이랑 평행한 한 대칭축으로부터 좌우가 일단 대칭 모양이어야 되고요. 한없이 X축에 가까워져요. 계속 가까워져요. 점근선이 X축이어야 돼. X축에 가까워지는 값. 그러니까 한없이 X축에 가까워져야 되고 좌우가 종 모양이어야 하고 이거 전체를 정적분해서 X축하고 넓이를 다 구하면 이 넓이 값이 얼마가 돼야 돼? 1이어야 해요. 됐습니까? 됐어요? 이런 분포를 갖는 걸 뭐라 그래? 정규 분포라고 합니다. 됐어요? 네. 여기까지 괜찮아? 근데 얘들아, 얘를 우리가 지금 왜 배우냐면, 그러니까 우리가 뭐 이상분포에 나오는 특히 이항분포 같은 것들도 그런데, 이런 특징을 이루거든요. 가운데 값을 기준으로 양쪽으로 퍼졌을 때의 특징들이 계속 비슷하게 좀 나와요. 그리고 얘는 우리가 정적분을 하지 않아도 확률 값을 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얘를 주로 우리가 배우는 거예요. 이해갔어요? 그럼 이 정규분포의 특징이 지금 뭐라 그랬어? 이 주어진 넓이가 1이고 얘가 넓이 값이 1이고 가운데를 기준으로 좌우가 대칭이라고 했잖아. 그지? 그럼 이렇게 할 수 있어. 이 선을 연장을 해서 얘를 이쪽으로 이동해 올게. 이동을 해오면 그림을 그렸을 때
조금 달라 이해해줘요. 이런 정도가 되지 않겠어요? 오른쪽으로만 평행 이동하면 이렇게 되겠죠? 괜찮아? 자, 얘를 뭐해? 여기서 얘를 꾹 눌러, 이렇게. 눌러. 그럼 얘 넓이가 변하면 안 되니까 얘가 누르면 여기 들어갈 거 아니에요, 이렇게. 얘가 들어간 만큼 튀어나오는 분도 있어야 되겠죠? 어디로 튀어나오겠어? 이게 위로 튀어나오지 않겠어요? 괜찮아? 그럼 대칭축이 얘랑 같아, 안 같아, 둘이? 대칭축이 같죠? 그럼 얘들아, 이 대칭축이 일단 이 모든 분포의 가운데 값이기 때문에 얘가 평균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건 괜찮아? 그러니까 이런 개념이야. 만약 변수 x가 1, 2, 3, 4, 5가 있는데 여기 확률값이 만약에 5분의 1이고 얘네가 만약에 10분의 1이고 몇 분의 몇이고 이 확률값이 얘네 갖고 얘랑 갖고 얘만 가운데 값이야. 가운데를 기준으로 양쪽 퍼져 있는 게 똑같죠? 그럼 이거는 평균 구하라고 한다면 둘 곱해가지고 다 더해도 되지만 그냥 어떻게 구해도 돼? 가운데 값 얘가 평균이다 라고 말해도 된다고. 요거까지 이해하겠어? 얘가 그냥 평균이 되는 겁니다. 괜찮아? 그래서 얘 분포를 보면 가운데 대칭축이 있는 이 값이 평균이구나 라고 알 수가 있어요. 그럼 노란색하고 흰색은 평균이 같아 안 같아? 같아. 근데 뭐가 다를 거냐면 흩어진 정도가 다르거든요. 흩어진 정도가 3포도 말하는 거잖아. 가운데 비슷한 값이 많은 게 3포도. 표준 편차가 작은 거야, 큰 거야? 비슷한 게 많아. 대부분 다 비슷해. 흩어진 정도가 작은 거야, 큰 거야? 작은 거죠. 그럼 표준 편차는 작은 거야. 맞아? 그럼 물어볼게요. 이 녀석의 표준 편차를 시그마 2, 흰색의 표준 편차를 시그마 1이라고 되면 시그마 1과 시그마 2 누가 더 큰 걸까요? 얘가 훨씬 더 작은 거, 큰 거야? 작은 거예요. 왜냐면 M2에 가까운 게 높이 있다는 얘기는 요 확률값이 더 크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잖아. 그럼 가운데 있는 녀석들이 많다는 얘기인 거잖아. 가운데 있는 게 밀집되어 있는 거예요. 얘는 흩어진 정도가 작은 겁니다. 반대로 흰색은 노란색에 비해서 더 멀리 멀어질수록 얘는 없지만 얘가 더 많이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얘가 흩어진 정도가 얘가 더 큰 거예요. 됐어요? 그래서 뭐해? 얘를 꾹 누르면 올라갈 거고 반대로 툭툭툭 내리면 어떻게 됐어? 더 완만해지면서 넙대대해지겠죠. 이거의 넓이도 여전히 얼마야? 1일 거야. 그럼 이거의 표준 편차는 더 크겠죠. 그래서 전기분포는 왼쪽 오른쪽으로 마음대로 이동할 수도 있고 누르거나 잡아 당겨가지고 높이 올라가게 좀 낮게 만들 수도 있어요. 괜찮아? 자 그럼 이제 봐봐. 만약에 우리가 구하려는 값이 파란색에서 봐봐. 체크해볼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넓이를 구하라 했어. 문제가 말하길. 오케이? 문제가 말하길 이 넓이를 구해줄래? 라는 문제였다고 한번 해볼게. 그러면 여기에 눈금을 헷갈릴지 모르겠는데 그냥 A라고만 해볼게. 괜찮니? 이 파란색에 대한 변수를 내가 X라고 한다면 이 파란색으로 색칠된 부분의 넓이는 확률값인 거잖아. 그걸 식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하면 돼요. X가 M2보다는 크고 A보다는 작거나 같은 확률을 구해주세요 라고 말하면 이게 바로 이 파란색에 대한 넓이가 되는 겁니다. 맞죠? 네. 근데 이건 곡선에 대한 넓이기 때문에 우리가 뭘 해야 돼? 정적분을 해야 돼. 근데 그거 없이 하는 방법 알려줄 건데 자, 근데 이거를 이렇게 해석하면 안 돼? 잘 봐봐. 얘를 꾹 누르면 흰색 모양으로 바뀔 수 있죠. 흰색 모양으로 바뀌면 M2는 변해 안 변해? 안 변하죠. 여기 Y축은 그대로일 거 아니에요. 근데 봐봐. 얘를 이렇게 꾹 누르면 요 A가 왼쪽으로 움직이면서 파란색 선이 쭉 올라가서 흰색이랑 비슷해지겠죠. 그럼 쭉 눌렀을 때 A가 어디까지 올 것 같냐면 한 대충 내가 봤을 때 요 정도 올 것 같아요. 이 정도. 요 A가 요로 바뀐다는 얘기야. 이렇게. 그럼 물어볼게. 파란색 전기분포가 흰색으로 바뀌었잖아. 그럼 색칠되어 있는 이 파란색 넓이가 마치 뭘로 바뀌는 거냐면 흰색으로 바뀐다 볼 수 있겠어요? 이렇게 움츠러든 거니까 요 간격은 훨씬 더 짧아지긴 했죠. 근데 더 올라갔잖아. 그 넓이는 어떻게 써? 같겠죠. 이해돼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문제에서 이 넓이를 구하라고 했지만 나는 요 흰색의 넓이를 구할 수 있다면 흰색의 넓이를 구할 거란 얘기야. 그러니까 모양을
늘리든 줄이든 내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넓이를 구하기 제일 쉬운 모양으로 만드는 게 좋겠죠. 이해 갔어? 괜찮아? 자, 그리고 봐봐. 얘를 내가 막 움직여서 이 흰색 넓이를 지금 만들었는데 얘를 왼쪽으로 당겨와서 이렇게 모양을 바꿨어. 이렇게 됐어. 흰색이. 이 넓이랑 이 넓이 어떻게 써요? 이동만 한 거니까 넓이는 똑같아야 되겠죠. 이해 갔어? 정규분포는 모양과 위치를 내 마음대로 바꿀 수가 있어서 가장 쉬운 정규분포의 모양으로 넓이를 구하기로 약속을 한 거예요. 이게 가능해. 이해 갔어? 그럼 이제 뭐 할 거냐면 정규분포를 보통 나타내는 방법이 m, 시그마 제곱. 얘가 뭐예요? 평균이죠. 이 시그마가 뭐예요? 표준 편차죠. 평균과 표준 편차의 제곱. 정규분포에서는 평균과 표준 편차만 알면 돼요. 평균은 뭘 말하는 거야? 얘 위치를 말하는 거고, 표준 편차는 뭘 말하는 거야? 많이 올라가 있는지 많이 완만한지 이 모양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가장 기본 지표가 되는 거고 이 두 가지만 알면 끝난다는 얘기야. 괜찮아? 이해됐어요? 그래서 정규분포는 n이라고 우리가 쓰고요. n이라고 쓰고 평균과 표준 편차를 쓰면 되는데 제곱으로 씁니다. 결과적으로 n 분산인 건데 이 안에 있는 시그마가 우리가 사용할 값이에요. 보통 저렇게 나타내면 됩니다. 근데 물어볼게. 가장 쉬운 모양을 우리가 만들 거야. 기준을 잡을 거야. 이거는 보통 우리가 변수를 뭐라고 하냐면 x라고 써요. x. 변수가 x거든요. 우리가 확률 분포에 쓰는 변수 다 x인 거잖아. 근데 얘를 이제 뭐 할 거냐면 대표 표준 편차를 대표 정규 분포를 만들 거야. 정규 분포 중에서 대장을 하나 만들 거야. 왜? 대장 하나로만 계산을 다 하려고 하는 거거든. 다 모양을 바꿔서 대장이랑 똑같이 모양을 만들 거야. 다시 한번 얘들아. 모양, 크기 내가 원하는 대로 만들 수 있고 위치 내가 원하는 대로 바꿀 수 있잖아. 가장 중요한 대장이 되는 녀석 하나를 만들자고. 그럼 그 녀석은 우리가 가장 많이 쓸 거니까 여기 m 값이라든지 시그마 값이 계산하기 쉬워야 돼? 어려워야 돼? 쉬워야 되겠지. 그럼 물어볼게요. 평균 값이 가장 쉬우려면 숫자 값이 아주 간단해야 돼요? 얼마인 게 가장 쉽겠어? 1이야 0이야? 평균이 0인 게 좋을 것 같아? 1인 게 좋을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해봐. 평균이 0이면 y축이 대칭축이 되는 거고요. 평균이 1이면 대칭축이 1, 여기가 1 되는 거야. 노란색 편할까 흰색이 편할까? 당연히 흰색이 편하죠. 대칭축이 y축 하나로 통일하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대표가 되는 정기분포의 평균 얼마인 거야? 0. 그렇지 않겠어요? 그럼 다시 표준 편차가 가장 간단했으면 좋겠어? 2분의 1? 아이 뭐가 2분의 간단해. 가장 간단한 수 누구야? 0 아니면 1이잖아. 근데 표준 편차가 0이 된다는 얘기는 흩어진 게 아예 없다는 얘기야. 그 말은 모든 변수가 다 똑같은 거라는 얘기야. 이렇게 나타낼 수가 없어요. 불가능하다는 얘기야. 그래서 표준 편차 중에 가장 쉬운 숫자가 얼마야? 그래서 얘가 1인 거야. 평균이 0이고 표준 편차가 1인 이유를 알아야 합니다. 알겠어요? 별거 없죠? 그래서 얘가 대장이 되는 정기분포예요. 그래서 얘의 이름을 뭐라 그래? 표준 정기분포라고 합니다. 기준이 되는 스탠다드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얘의 변수는 x를 변형시킨 거기 때문에 얘를 새로운 변수 z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z로 나오는 건 다 표준 정기분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됐어요? 이해가 되고 있어? 괜찮아? 참면에 처음 배우는 것 같아? 전에 배웠을 때 다시 기억이 나는 것 같아? 어떤 느낌이야? 기억나는 것 같아? 너도? 처음 보는 것 같죠? 괜찮아. 그때 잘 안 했어서 그래. 지금 하면 돼. 한 번만 익히면 돼. 됐어요? 그럼 우리 이제 뭐만 할 수 있는데, 얘들아? 정규분포에서 이거의 넓이의 값은요, 문제에서 다 주어져요. 자, 보세요. 봐봐. 이게 정규분포라면 여기가 m이 얼마라는 얘기야? 0이겠죠? 이거의 표준 편차가 1이에요. 1. 그럼 문제에서 어떻게 나오냐면 0부터 0.5일 때까지의 넓이, 0부터 1일 때까지의 넓이, 0부터 1.5일 때까지의 넓이, 0부터 2일 때까지의 넓이. 이 값이, 넓이 값을 숫자로 다 알려줘요.
우리는 이것만 보고 넓이를 구하면 되는 거예요. 되게 쉽죠? 네. 그럼 뭐만 하면 돼? 얘를 이렇게 변형시켜 왔을 때 여기에 해당하는 넓이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지만 알면 되는 거잖아. 이 구간을 뭘로 바꿔? 변수 x를 뭘로 바꿔? z로 바꿀 거야. z로 바꿨을 때 여기 숫자랑 여기 숫자가 얼마인지만 알면 되는 거라고요. 그럼 여기 구간이 M2부터 A까지였잖아. 헷갈리니까 여기를 A라고 여기 B라고 해볼게. 변수 X가 A 이상 B 이하의 확률을 구하라고 했는데 이 A가 얼마로 바뀌고 요 B가 얼마로 바뀌는지만 알면 답은 구해진다고요. 이해 갔어? 괜찮아? 이 과정을 뭐라고 해? 이 과정을 이름하여 표준화라고 하는 거예요. 이 정규 분포를 스탠다드인 표준 정규 분포로 바꾸자는 얘기야. 이 과정을 뭐라 그래? 표준화하는 과정이라고 해요. 용어 그렇게 어렵지 않죠? 네. 괜찮아? 이것만 바꾸는 걸 알면 돼. 이거 공식인데 굉장히 쉬워요. 좀 이따 알려줄게. 이것만 바꾸면 끝인 거라고. 자, 어떻게? 만약에 얘를 바꿨더니만 여긴 여전히 0이고 여기가 만약에 1.5였어. 그럼 뭐 구하라는 얘기야? 이 넓이를 이렇게 옮겨왔더니 여기 색칠된 이 파란색의 넓이가 0부터 1.5까지 해당하는 이 핑크색 넓이로 바뀌었다는 얘기인 거죠. 그럼 이 넓이를 어떻게 구해? 적분해? 아니. 표에 나와 있어, 문제. 이해 가겠어요? 됐니? 그럼 먼저 이 넓이를 구하는 요령을 먼저 사도록 할게요. 어딜 먼저 봐야 되냐면 한 번에 쫙 넘어갈 건데 263페이지로 갈게요. 263페이지. 내가 이거 자세히 안 보이는 게 하는 건데 여기 있는 문제를 보시면 모든 문제마다 뭐가 나와 있어 얘들아? 이상한 표가 나와 있죠. 이 표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표준 정규 분포표라고 해요. 표준 정규 분포표라고 해요. 이 표가 다 나와 있어요. 그죠? 자 볼게요. 일단은 이거 하기 전에 하나만 먼저 말해줄게 얘들아. 문제를 봤을 때 이 표가 나와 있잖아? 이건 다 확률 구하는 문제예요. 말고 좀 더 많은 거. 이 정도로 볼까? 이게 표가 나와 있으면 이건 다 확률 구하는 문제야. 일단 그걸 먼저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이건 다 확률을 구하는 문제고 숫자가 너무 큰데? 이거 잘 같다. 표를 읽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잘 보자. 너무 잘 안 보인다. 에이씨. Z가 있고 0인 이상 소문자 Z예요. 여기가. 이거 소문자 Z야. 이게. 그리고 앞에 있는 이 Z가 얘랑 똑같은 Z야. 자, 물어볼게 얘들아. 얘랑 같은 거야. 근데 여기가 얘가 0.5라고 돼 있어. 그럼 이 뜻은 뭐예요? 여기 Z가 0.5를 말하는 거죠. Z가 0 이상 0.5Z 이하란 뜻이야. 이거를 만족하는 확률값이 얼마란 얘기야? 0.191호란 얘기야. 변수가 Z죠? 그럼 그림에 두면 어떻게 되겠어? 여기가 Y축 0이 되는 거고 0부터 0.5 0부터 0.5 이 정도 되겠죠? 0부터 0.5 해당하는 이 넓이 이 넓이가 얼마란 얘기야? 0.191호라는 얘기인 거예요. 이해가니? 괜찮죠? 그럼 다시 보자. 여기 2가 있잖아. 그럼 0부터 하나 둘 셋 넷 여기 정도 될게. 이 정도가 이길 거거든요. 0부터 Z가 2 사이에 해당하는 확률값. 색칠하면 여기 노란색이 되겠죠? 이 넓이 값이 얼마란 얘기야? 얼마란 얘기야? 그게 바로 0.477이란 얘기야. 그럼 물어볼게 얘들아. 이 전체 확률값은 얼마야? 1이죠. 그럼 물어볼게. 딱 반띵해서 오른쪽 전체의 넓이는 얼마가 돼야 돼? 왼쪽 전체는? 똑같이 0.5가 되겠죠? 이해갔어? 그럼 우리는 그 성질만 갖고 다양한 확률값을 구할 수가 있어야 해. 자, 한번 해볼게요. 0.5부터 2까지에 해당하는 확률값은 얼마일까요? 어디 말하는 거야? 그림상에서 0.5부터 2까지인 거니까
이 넓이 구하라는 얘기잖아. 네. 어떻게 구하면 돼요? 0부터 2까지의 넓이에서 0부터 0.5까지 빼면 되는 거야. 네. 여기에서 누구를? 얘를 빼면 된다고요. 0.477이 빼기 0.19 하면 0.191로 하면 된다고요. 뭐 0.28 정도 나오겠네. 그렇게 해서 얘 넓이값 구할 수 있다고요. 괜찮아? 네. 어렵지 않죠? 다시 하나 또 한번 해볼게. 그럼 만약에 요거는 좀 헷갈릴게. Z가 2보다 크거나 같은 확률을 구해달래. 넓이가 어디를 말하는지 알아야 돼요. 2보다 크거나 같은 넓이는 어디냐면 보라색으로 표현할게. 아니, 주황색으로. 주황색으로 여기에요. 여기. 계속. 얼마 안 되죠? 네. 어떻게 구해야 돼? 이 문제에서 알 수 있는 건 0부터 2까지에 해당하는 넓이 값이 0.477이라고 나와 있으니 나머지 넓이는 전체 확률 0.5에서 얘는 빼고 0.5에서 노란색 부분을 빼면 되는 거잖아. 네. 0.5에서 0.477을 빼면 되겠죠. 이렇게 푸는 거라고. 기억났어요? 다 너희들 보고 계산하는 얘기 아니고 뭐 더하기 뭐 빼기 뭐 이렇게만 대답해. 자, 마이너스 1부터 2까지 해당하는 확률 합을 구하래. 수범이가 얘기해줘. 얼마일까? 마이너스 1부터 2까지 이 전체 넓이 구하래. 이 표 보고 말하면 돼요. 이 넓이하고 요 넓이 더하면 되는 거잖아. 이 넓이 얼마일까? 0.5. 맞아. 0부터 1까지 넓이랑 마일부터 0까지 넓이 똑같단 말이에요. 왼쪽에 있는 넓이는 이 오른쪽이 대칭 관계를 이용해 푸는 거라고요. 그래서 얘와 얘를 뭐 해주면 돼? 더하면 되겠습니다. 됐죠? 괜찮아? 그럼 다시 물어볼게 얘들아. 표준화만 된다면 Z로 바꿀 수만 있다면 그에 대한 확률값들은 너 이제 구할 수 있어 없어? 구할 수 있겠죠? 여기까지 됐죠? 그럼 이제 우리가 뭘 배워야 돼? X를 뭘로 바꿔? Z로 바꾸는 방법을 알아야 되거든요. 그걸 표준화라고 하는데 표준화 공식이 바로 뭐냐면 Z는 시그마분의 X-M이에요. 이게 바로 표준화 공식이에요. 이건 기억해야 돼. 알겠죠? 자, 문제 내볼게. 이건 반드시 알아야 돼. 근데 생각보다 안 어려워요. 자, P, 변수 X가 있고 얘가 2부터 얘가 4, 5부터 9까지 확률을 구해달라고 나와 있어요. 근데 이거의 변수 X에 대한 정규 분포가 어떻게 나와 있냐면 평균은 5고 표준 편차가 2라고 나와 있어. 항상 문제에서 뭐라고 하냐면 평균이 5고 표준 편차가 2인 정규 분포를 따릅니다 라고 문제에서 항상 말해줄 거야. 이렇게 문제에서 말을 해준다고요. 됐죠? 그럼 이제 이걸 갖고 얘를 구하면 되는데 이거 우리가 직접 못 구한다니까. 얘를 뭐 해줘야 된다고? 표준화를 해야 된다고. Z로 바꿔야 된다고. 그럼 이 5가 얼마로 바뀌냐면 공식이 저거라고요. X 빼기 M 나누기 시그마. 외워야 돼. 시그마분의 X만 있으면 외워야 돼. 자, 뭐 이렇게 하면 돼. 여기 5가 여기 그냥 또 쓰면 돼요. 그리고 이 뒤에 쓰는 건 얘야. 분모는 얘야. 끝. 그러면 안 된다고. 다시 어떻게 된다고? 분모는 얘 똑같이 2고요. 빼주는 건 똑같이 5야. 2, 5야. 근데 앞에 숫자가 얼마였어? 9였죠? 그냥 9 써주면 되는 거로. 이게 표준화야. 그럼 얼마 돼? 0. 얼마 돼? 2. PZ가 0부터 2 사이의 확률로 표준화가 된 거죠? 답 얼마야? 0.477. 이게 끝난 거라고. 표준화 어려워 쉬워? 굉장히 쉬워요. 그래서 무조건이 아니라 가장 기본 내용은 다 똑같아. 정규분포 문제는요. 전부 다 확률 관한 문제고 이 표 이용하는 건데 결과적으로 X에 대한 범위를 Z로 바꿔서 이 표 보고 확률값 구하면 끝나는 문제야. 그러니까 다시 한번 해볼게요. 너무 쉬운 문제. Z, X, 만약에 얘가 100이야. 그리고 3의 제곱이야. 자, 문제가 나왔어. 103부터 97부터 106에 대한 확률값을 구해달라. 이렇게 문제가 나온단 말이야. 굉장히 쉬워요. 뭘로 바꿔? Z로 바꿀게. 그럼 공식을 써야 될 거 아니야, 그죠? 몇 백이면? 97 빼기 100 나누기 3. 수미가 해. 얼마라고?
끝. 그럼 얼마 돼요? 마일. 3분의 마 3이니까 마일 이상? 미안. 말 맞구나. 얘가 2가 되겠죠.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마일부터 2니까 아까 이거랑 똑같은 거잖아. 얘랑 얘를 더하면 되겠네요. 되겠죠? 어렵지 않죠? 근데 얘들아, 선생님, 이게 공식이 왜 이렇게 되는 거냐 물어본다면 설명을 좀 드리긴 할 건데, 이렇게 보면 돼. 뭐냐면, 만약에 전기분포가, 문제에서 원하는 x의 전기분포가, 이게 x에 대한 전기분포였고, 표준 전기분포를 그리면, 이게 표준 전기분포예요. 얘는 평균이 0이고, 표준 편차가, 잘못 그렸구나. 더 높게 그려야 되는데. 아이씨. 이제 잘못 그려. 다시 보세요. 흰색이 x고 얘가 표준이에요. 괜찮아? 잘 봐. 이 녀석의 평균이 여기가 만약에 100이고 표준 편차가 3이라고 했잖아. 그럼 여기가 103, 여기가 106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괜찮아? 얘를 만약에 표준화시키면 이 평균 100은 당연히 0으로 바뀌는 거잖아. 얘가 어떻게 바뀌는지 알려드릴게요. 표준 편차 길이 하나만큼이 표준화를 시키면 1로 바뀌어요. 요 간격이 만약에 3이었잖아. 여기 3이었잖아. 그럼 얘가 어디로 바뀌냐면 0과 1. 요 한 칸에 해당하는 값으로 바뀌어요. 106은 100으로부터 표준 편차만큼 몇 칸인 거야? 2칸인 거잖아. 그럼 얘가 하나, 둘 해서 얼마? 2.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이해됐어? 그래서 평균값, 얘가 만약에 우리가 평균 보통 m이라고 하니까 얘를 m이라고 하고 요 간격 하나가 시그마라면 여기 눈금은 얼마야? 얘가 m이고 얘가 시그마면 m 플러스 시그마죠. 얘를 표준하면 얘가 얼마가 된다고? 1 되는 거라고. 얘가 1로 바뀐다는 얘기야. 만약에 여기 눈금이 안 돼. m 플러스 2 시그마였어. 얘를 표준화시키면 얘가 얼마로 바뀐다고? 2로 바뀐다고요. 알겠어? 자, 아까 문제 보시면 전기분포표가 이렇게 나와 있는 경우인데 어떻게 나와 있었냐면 여기가 0.5가 아니라 이렇게 나와. m 플러스 시그마. 이거 대신에 m 플러스 시그마가 이렇게 나와 있고 m 플러스 2 시그마라고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럼 얘가 각자 뭔 거야? z가 2인 녀석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야. 같은 뜻이에요. 할 수 있겠어요? 자, 그럼 이제 문제 풀어보고 잠깐 쉬었다 갈게요. 문제 한번 풀 건데 어떤 문제 풀 거냐면 여기 나와 있는 지금 간단한 문제 풀 게 아니라 264페이지는 거 볼게요. 264페이지. 자, 지금 이제 잠깐만 요거 하나만 풀면 돼. 자, 보세요. 이제 얘들아, 전기분포 문제는 모든 문제는 다 활용 문제만 나와요. 정말 아까 좀 그렇게 뭐 수식이라든가 말로 평균과 표준편차 다 나와 있는 거 나오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 확률 문제만 구하는 건데 얘가 왜 쉽냐면 내가 말하는데 이게 제일 쉽거든요. 왜 쉽냐면 문제를 안 읽어도 돼. 내가 항상 강조하는 게 뭐야? 수투할 때 문제 다 구하지 마라. 무조건 뭐라 그래? 개념 정리해라. 개념을 알아야 된다. 원리를 알자. 이렇게 얘기하잖아. 통계 파트 여기는 아니에요. 답만 구할 수 있으면 돼요. 왜냐면 답을 구하는 길이 딱 하나밖에 없어. 무조건 거기에 갈 수 있게끔 힌트를 막 줘요. 그래서 내용을 이해하지 못해도 답을 무조건 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쉽다고 하는 거야. 자, 그럼 이제 볼게요. 여기 다 똑같은 문제니까 같은 패턴인데 그걸 보면 안 되고 다른 단원에 있는 내용과 구분할 수 있어야 되잖아. 딱 문제를 봤을 때 첫 번째 뭘 봐야 되냐면 표준 전기분포표가 나와 있는지 보세요. 나와 있잖아. 이건 99% 무조건 확률 구하는 문제야. 난 안 봤어 문제. 분명히 확률 구하라고 했을걸? 확률을 구하라는 얘기인 거잖아. 확률 구하는 문제죠. 그럼 무조건 얘 뭐 하면 돼? 표준 전기분포표를 이용해야 되니까 표준화하는 문제인 거야. 맞아요? 그럼 제일 먼저 딱 보는 순간 전기분포 문제네. 무조건 표준화해야 되겠네. 아싸 너무 쉽네. 이렇게 느껴야 되겠다. 알겠죠? 그럼 이 문제에서 제일 먼저 봐야 될 게 뭐냐면 문제 내에서 뭐뭐 이상 뭐뭐 이하 이 문구를 찾으세요. 무조건.
초과 미만도 있을 수 있지만 그건 잘 안 나오고 이상 이하만 나와요. 찾아. 보통 거꾸로 찾으면 돼요. 아랫부분에서 있어 없어? 어디 있어? 이상 있죠? 58시간 이상 나와 있지? 58 이상인 거죠? 아싸 끝났어. 58 이상이야. 누가? 당연히 X가. 무조건 X야. 알겠죠? 부등호 얘가 더 커야 돼 작아야 돼? 당연하죠. 됐어? 부등호가 한 개짜리죠? 그러면 끝난 거야. 이렇게 쓰는 거야. 무조건 이상 이하만 찾아서 확률 P로 나타내주면 돼요. 근데 다른 문제 보면 예를 들어서 1280번 보자. 1280번. 1280번 보면 어떻게 나와 있니? 문제가 맨 마지막에. 이상이야. 이상이야 둘 다 있죠. 그땐 그렇게 쓰면 돼. 16 이상 28 이하 이렇게 쓰면 돼요. 그냥. 두 개가 있으면 두 개 다 쓰면 돼. 이게 더 쉬운 문제야. 됐어요? 이거 못 찾겠어? 그럼 이상한 거야. 다 찾을 수 있죠? 네. 자, 그럼 이제 뭐만 하면 돼? 너무 쉬워, 너무 쉬워. 확률값 구하면 돼. 근데 직접 구할 수 있어, 없어? 없죠. 우리 무조건 뭐 해야 돼? 표준화해야 돼. 그럼 뭐가 필요해? 표준화하는데 필요한 공식. M과 시그마가 필요한 거죠. M과 시그마를 찾으면 돼요. 정말 친절한 문제는 이렇게 나와 있는 경우도 있어. 근데 여기서는, 끝났네요? 얘가 48이고, 얘가 10이야. 난 이 문제가 뭘 구하는 문제인지도 몰라. 필요 없다니까요, 이거는. 다 구하자. Z로 바꿀게요. 58 빼기 48. 분모 10. Z. 끝났죠? 마10, 10. 마이너스 1. 맞죠? 그럼 Z가 마이너스 1 이상의 확률을 구하라는 문제로 풀면 될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그쵸? 너무 쉽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평균과 표준 표차가 아주 쉽게 나와 있어요. 그리고 얘들아 이 문제를 보면 항상 뭐라고 나와 있냐면 이런 말이 길게 나와 있어. 그러니까 얘가 정규 분포로 풀어도 된다라는 말을 이렇게 정규 분포를 따른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기서 복잡하게 임의 한 명을 택할 때 이런 거 써서 안 썼어. 쓸 게 없는 거야. 그냥 임의 추출하겠다는 얘기야. 뽑겠다는 얘기야. 그래서 조사하겠다는 얘기인 거라고요. 의미 있어 없어? 없다고. 이걸 오히려 읽으면 더 힘들다는 얘기인 거라고요. 대신에 마지막에 너희들 할 때 뭘 조심해야 되냐면 단위를 조심해야 돼. 이 x의 단위는 뭐였어? 이 문제에서 시간이었죠? 그럼 이게 내가 구하는 맨 마지막 값이 시간이면은 이 평균과 표준편차도 단위가 시간인 걸 확인해 줘야 돼. 보시면 평균이 48시간, 얘가 이거 시간 나와 있죠? 그 맞게 구한 거라고. 그냥 이게 다 끝이야. 그래서 평균과 표준편차가 얼마씩인지만 너희 찾아서 표준화해서 넓이값만 구하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니?